더 문제는 지난 1일 동안 늘어난 숫자가 751명으로 한국의 10배가량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애덤스 공중보건단장은 미국은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있다고 말하며 2주 전 이탈리아가 있던 지점에 미국이 지금 서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한국이 될 것인지 이탈리아가 될 것인지 판명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초기에 한국과 같이 대량 테스트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부 지역을 완전히 막고 테스트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때부터 이탈리아는 통제불능한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주가 이젠 중앙정부 정책을 거부하고 한국의 정책을 따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6일 현재 언론에 따르면 세계적인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주도인 베네토주는 17일부터 슈퍼마켓이나 주요 거리 등의 진료소를 설치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테스트를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주내 주요 사업장에도 개별적으로 직원들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여 적극적으로 격리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탈리아 언론은 이를 한국형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슬란드도 한국처럼 신속한 테스트를 통해 유럽의 한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인구는 36만 4천 명인데 16일까지 테스트를 받은 숫자가 2,868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구 100만 명당 테스트 수 비율이 주요국 중 유례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온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빠른 테스트뿐만 아니라 동선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 손위생에 대한 교육 등 한국이 시행한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며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하는 것은 의료 붕괴를 가져오며 문제가 있다며 최소한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일본을 따라하며 어이없는 정책을 쓰겠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지난 14일 미국 포춘지는 영국 보리스 총리가 주변 유럽 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최고 과학고문인 패트린 발렌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벼운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일종의 무리들의 면역이 구축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생겨 전파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영국 정부는 면역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의 60%가 걸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은 이탈리아, 아일랜드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지 않았고 학교를 휴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것보다 걸리면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연로한 사람들을 살리는데 집중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국뿐만 아니라 영국 내 전문가들에게도 거세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영국 벨파스트 퀸즈 대학 전문가 린제이 브로드벤트는 이런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며 가능한 많은 테스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이에 대한 훌륭한 예의다라고 말했습니다. BBC의 뉴스나이트 프로그램에서 전 보건장관이자 외무장관인 제레미 헌트는 대규모 모임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놀랐으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국이 약 4주 만에 이탈리아의 수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보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영국의 의료 시스템으로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영국을 일본과 같은 상황으로 보며 영국은 솔직한 일본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독일의 한 언론은 한국의 최근 상황을 주목하며 민주주의가 보여주는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극찬했습니다. 16일 독일의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에서 폰 요아킴 뮬러 유잉의 기고문 터널 끝에 보이는 빛에 따르면 유잉은 한국은 중국 밖에서 급속한 확산을 겪는 첫 번째 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은 이제 숫자가 매우 적어져서 사람들은 터널을 지나 빛을 보기 시작하는 지점에 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잉은 한국이 보여준 것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정부가 취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이 민주주의를 벗어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다며 처음부터 한국은 우선적인 대응책을 정했다. 한국보다 더 많은 테스트를 수행한 곳은 없다. 한국처럼 접촉자를 정교하게 추적하여 격리한 곳도 아마 없을 것이다. 접촉의 최소화는 애국적인 의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어떻게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대처 모습을 본 외국의 한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을 WHO의 수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은 CL9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스가는 말도 안 되는 실수까지 해서 망신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3월 중에 스가를 끌어내리고 9월 선거용 총리를 새로 내세우는 정치 일정을 벌써 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스가가 믿을 것은 딱 하나,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정상회담 이벤트뿐입니다. 지난 11월부터 공식적으로 정상회담을 애타게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미국과의 조기 정상회담은 물 건너갔다 라는 우울한 뉴스가 속보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공들인 정치 이벤트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스가는 미국 대통령은 제1호 정상회담 상대로 일본을 선택해온 지금까지의 흐름을 중단하면 안 된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 상대로 당시 아소다로와 회담을 했습니다. 트럼프도 취임 3주 만에 아베와 공식적인 대면 회담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 바닥인 스가가 제1호 정상회담을 놓치면 완전히 침몰하는 계기가 될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국민들은 아베와 트럼프의 브로맨스로 국가 위상이 올라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스가도 아베처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베가 트럼프의 어떤 요구라도 들어주면서 국민 세금을 무리하게 사용하고 트럼프의 애완견이라고 해외 국가들의 비난을 받더라도 다 이해를 해주는 일본인들입니다. 이런 일본인들의 바램을 잘 알고 있는 스가는 첫 번째 정상회담에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는 지난 21일 바이든의 당선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미국의 발표가 있자마자 준비해놓은 축전을 트위터에 바로 올렸습니다. 그 시간이 오전 2시 20분입니다. 결국 밤새 미국 측의 발표 순간을 기다렸다가 숨가쁘게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스가는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빠른 시일 내에 회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스가가 얼마나 첫 번째에 집착하는지 엿볼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가장 먼저 축전을 보내고 축하 인사를 하는 해외 정상으로 일본의 스가 총리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정상회담도 첫 번째로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지난 2016년 11월 미국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아베와 만난 것을 최고의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 전에 해외 요인과 만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깬 아주 이례적인 방법으로 회담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취임 후 밀월 관계가 가능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런 파격적인 회담을 이번에도 바이든과 스가가 연출해준다면 최고의 작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 측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 바이든 새 정부는 취임식 전에는 어느 해외 요인과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목표는 완전히 포기하고 다시 2월 중에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타이밍으로 파악하고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21일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스가의 조기 방미를 성공시키기 위해 미국 측과 일정 조정에 들어갔다 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에 당분간은 미국 내의 C19 대응 등 내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국 방문은 3월 이후로 미루고 먼저 전화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또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외국 정상이 되기 위해 6월 중순 방미를 추진했지만 바이든 측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스가는 아베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생이 결정되자 각국 정상들보다 가장 먼저 트럼프의 곁으로 달려든 것을 좋은 본보기로 보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측은 그동안 78세라는 고령이기 때문에 C19 감염의 문제가 우려되어서 라는 이유까지 대면서 조기 미일 정상회담의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에서 2월 7일까지 비상사태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 조기 미일 정상회담이 불발에 그친다면 국민들의 비판은 더 강력하게 분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가와 일본 정부는 조기 방미와 첫 번째 정상회담을 11월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11월 3일 마이니치 신문은 스가 총리가 내년 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자와 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무조건 외국 정상 중에서 첫 번째로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회담을 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빨리 대선 결과가 나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편 투표와 재검토 등의 문제로 대선 결과 확정이 지연되면서 이 계획은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결국 1월 방미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2월부터는 2월 정상회담으로 목표를 바꾸고 추진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항도 과연 바이든 행정부도 첫 번째 정상회담 국가로 일본과 할 것인가 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스가 내각은 인터뷰에서 자신있게 말을 했습니다. 12월까지만 해도 모태기 외무상이 미국 바이든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 내년 2월에 바로 방미를 할 계획이다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방미에서 차기 국무장관과 별도 회담을 해서 미국 새 행정부와 깊은 관계를 맺어갈 것이라고 의혹을 불태웠죠. 이런 상황에서 20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보도들이 이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장 일본 내에서 CL9가 전혀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순방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영국도 첫 번째로 바이든과 회담하기를 희망하지만 영국 내의 현재 CL9 상황상 어려워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영국 상황은 브렉시트 이후 경제가 악화되고 유럽 국가와의 협력이 불투명해지는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가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 때문에 영국 언론들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첫 번째 정상회담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도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진 영국도 영국 국내의 상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상황이 겹쳐서 정상회담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도 결국 일본의 간절한 희망대로 바이든의 첫 번째 정상회담 국가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가와 일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아베 내각처럼 되지 않는다면 국가 위상은 내려앉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스가뿐 아니라 차기 총리로 지목되는 사람들도 제대로 변변한 인물이 없는 상황인지라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면 아베가 다시 총리가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것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현재 총리인 스가는 무능력한 모습으로 지지도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가는 지난 1월 8일 TV 아사히의 보도 스테이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도리어 스가의 무능력을 확실히 보여줘 버렸습니다. 이제는 눈치 못 챈 척하고는 있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스가의 무능력은 비상사태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와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 하나의 정치 이벤트인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이 어려워졌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스가가 아베가 그냥 물러난 것이 아니구나. 덥석 총리 자리를 욕심낸 내가 바보구나 하고 통곡을 하고 있을 것이 뻔합니다.